네, 다음으로 3절 가공전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로 하면은 가공전선로가 생각나시죠? 그런 가공전선로 중에서 저압 가공전선도 있을 것이고 고압 가공전선도 있을 것이고 특고압 가공전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공전선로에는 전력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선, 약전류전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전선로에는 전력선과 통신선이 함께 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고압도 전압의 종별에 따라 25kV 이하, 35kV 이하, 60kV 이하, 154kV, 345kV 특고압에는 또 종류별로 그 이격거리나 전선의 굵기 등이 또 다르게 되고요. 또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할 내용은 보시면 31번까지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대충 읽어보면 가공 약전류 전선로, 약전류 전선로는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 했지만 유도장애에 의한 간섭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가공 케이블의 시설, 가공 케이블,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종류 및 굵기, 가공 전선의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른 전선의 인장 강도와 굵기 등을 또 암기해 주시고요. 안전율, 그 다음에 이격거리, 가공 전선의 높이,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가공지선, 가공지선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지지물의 강도, 그 다음에 철탑의 종류, 상정, 하중, 내장형 지지물 시설, 병행 설치, 가공 전선 등의 병행 설치라고 해서 병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선 병가는 13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가공약조전선 등의 공용 설치를 우리가 또 공가라고 합니다. 16번에서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을 시설한 저압 기계기구는 보통 우리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저압 기계기구라고 하면 항공장애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기준. 그 다음에 경간, 지지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공사는 특별고압에 대한 보안공사 1종, 2종, 3종 특별 보안공사 있고 저압, 고압 보안공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공전선과 건조물, 건물이죠. 건조물의 접근이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도로 등에 또 접근이나 교차할 경우, 가공전선과 삭도라는 것은 케이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케이블카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이나 교차,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또 접근 교차하고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교차, 그 다음에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접근 교차,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교차,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 농사용, 그 다음에 군에 시설하는, 군에는 공장구역 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고압 중에서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규정이고, 시가지에서 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31번까지 배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전선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공 전선로 보겠습니다.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전력공학 시간에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등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 유도장애, 즉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 혹은 이러한 약전류 전선, 통신선이죠. 에 유도장애를 발생시킨다. 정전 유도장애.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기술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통신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약전류 전선로,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전류 전선로, 전화선 이렇게 나란히 지나갈 때, 그래서 지금 병행하는 경우라는 것은 나란히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병행한다는 것은 나란히 지나간다 했을 때 이 이격 거리가 유도장애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 이격거리 2m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가공전선이 케이블이면 절연전선이면은 차폐 능력이 떨어지는데 케이블이면은 차폐 능력이 좋죠. 그래서 케이블이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이격거리 2m고요. 그런데 가항에 따라서 시설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2m를 이격하더라도 요도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거리 2m 떨어졌다고 해서 요도장애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시설하는데 일반 가공전선과 가공약졸전선 사이 이격거리를 2m 이상이라는 2m보다 더 증가시킬 것. 이렇게 시설했는데도 요도장애 발생한다 그러면 더 증가시킬 것. 그 다음에 교류식 가공전선의 경우는 가공전선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죠. 그 연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가공전선과 가공약졸전선 사이 인장강도 5.26의 4, 인장강도가 5.26의 4 이상인 경동선에 금속선 두 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접지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접지 공사를 한다. 이 뭘까요, 이거?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사이에 인장강도 5.26의 4 이상인 경동선 금속 두 가닥 시설하고 접지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접지한다. 이 뭘까요, 이거? 연가 전력공학 시간에 나왔었죠. 이거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거 차폐선 있죠. 차폐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차폐선 설치하는데 그 차폐선에 5.26kN에 4mm, 5.26에 4mm. 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전선로 유도장애 방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구압 가공전선로에서 유도장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설 가공 전화선로, 통신선 전화선로, 전화가 통신이죠. 전화선로에 대해서 상시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고, 우리가 정전 유도 장애 들어보셨죠? 이렇게 전력선이 있으면 여기에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러한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도장애가 정전 유도장애입니다. 그래서 정전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제한을 하는 겁니다. 60kV 이하면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 2마이크로, 유도 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고요. 60kV를 초과하면은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구압 가공전선은 유도장애 방지로서 60km 이하일 때 12km마다 2, 60km 초과할 때 40km마다 3. 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근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공 케이블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가공 케이블, 나전선은 피복이 없고 절연전선은 피복이 1개고 가공 케이블은 피복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케이블은 일단 지중전선로 있죠. 땅속 전선로에는 100% 케이블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공 케이블, 가공전선로에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케이블이 좋죠. 절연전선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단점이 뭘까 있을까요? 일단 경제적으로 비싸죠. 굳이 절연전선만 써도 되는데 비싼 케이블을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케이블이 무겁죠. 피복이 2개 이상입니다. 절연전선보다 확실히 무거워요. 그러면
케이블이 무거운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지물도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그냥 절연전선 쓰고요.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공 케이블의 시설인데 조가용선입니다. 지금 조가용선이 뭐냐면 철선이에요.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조가용선, 지지해주는 선이란 겁니다. 보세요. 일단 가공 케이블에서는 22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아연 도금 철 연선입니다. 왜? 맨날 여기 비 맞죠? 가공해서 설치했으니까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식이 되죠. 제가 부식되는데 뭘 설치한다 그랬어요? 부식이 되는 곳에 아연 도금하는 것을 설치하면 부식이 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굵기가 이 조가용선은 철선인데 굵기가 22제곱미리미터입니다. 22제곱미리미터면 결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강도가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가용선에 얘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행거가 건다는 거잖아요. 조가용선에 행거를 통해서 걸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무거우니까요. 무거우니까 조가용선 없으면 너무 무거워서 설치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행거 간의 간격이 보통 50c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공 케이블의 규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한다.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고요. 일단 사용자는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는 행거의 간격이 0.5m 이하여야 한다. 이 간격이 50cm 있죠. 이하여야 한다. 길 가다가 한번 보세요. 자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뭐 유심하게 보실 기회도 없었고요. 그냥 있구나 싶었죠. 근데 길 가다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0.5m 이하고요. 조가용선은 접촉시키고, 조가용선 지금 여기 띄었죠. 떨어져 있는데 접촉시키고 쉽게 부식이 하지 않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 이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상으로 감아서 시설한다. 그러니까 행거는 0.5m, 테이프 0.2m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3번은 그냥 읽어만 주시고요. 그리고 조가용선이 있습니다. 조가용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고압에서 사용하는 조가용선은 지금 얘는 전력선이 아니죠. 전류를 흘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선과는 다르고요. 철선입니다. 그래서 저고압에서는 5.93에 22제곱미리미터고요. 22는 똑같으면 특고압도 똑같죠. 특고압일 때 인장 강도가 13.93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고압에 비해서 특고압의 케이블이 더 굵겠죠. 그런데 전류를 흘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면적은 21호소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장 강도는 더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굳이 특고압이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류 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인장 강도는 5.93과 13.93 8다음 되죠. 5.93과 13.93 8다음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조가용선은 접지 규정에 의해서 접지를 할 것. 이러한 것이 가공 케이블의 시설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공전선의 종류 및 굵기가 있습니다. 볼게요. 가공전선의 종류가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전선 종류가 다르겠죠. 가공전선 종류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나전선, 절연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다만 절연전선 같은 경우는 저압용 절연전선도 있겠죠. 고압용 절연전선, 특고압용 절연전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말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알루미늄 도체 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압에서는 일단 나전선, 중성선이나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저압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연전선이 일반 저압용 절연전선도 사용 가능하고요. 고압용 절연전선도, 저압이지만 고압용 절연전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명 전선, 하나의 절연전선인데 하나 안에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는 전선, 그리고 케이블이 사용 가능합니다. 뭐 케이블은 무조건 가능하죠. 예. 고압은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인데 고압에 저압 절연전선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고압에는 기본적으로 고압 절연전선과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특고압에는 알루미늄 전선, 알루미늄이 우리가 보통 ACS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가볍습니다. 구리선보다. 그래서 알루미늄 전선과 절연전선, 여기서 말하는 절연전선이라는 것은 특고압 절연전선이겠죠. 이런 전선들이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공전선 굵기입니다. 케이블을 제외한 가공전선 굵기인데, 가공전선 굵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정리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보세요. 앞에서 했던 조광용선은 전력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절연전선은 세트로 갑니다. 인장 강도 킬로뉴턴, 그 다음에 지름이나 단면적이 세트로 와요.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저압, 가공인입선 할 때 경관이 15m 이하일 때는 얼마였어요? 1.25 kN에 2mm. 지름 2mm고 인장 강도 1.25 k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m를 넘는다. 그러면 2.3 kN에 2.6mm였죠. 이런 것들이 세트로 와요. 그 다음에 3.43에 3.2mm.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인장 강도 3.43에 지름 몇 밀리미터인가? 이렇게 물으면 3.43에 3.2 세트로 외우시면은요. 그러면 인장 강도 3.43에 몇 밀리미터인가? 그냥 3.2예요. 하나로 외우시면은 됩니다. 무조건 아닌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5.26에 4가 있습니다. 5.26에 4. 그 다음에 8.01에 5 밀리미터. 지금 옥외예요. 옥외.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옥내는 단면적으로 보통 합니다. 1.5, 2.5, 4, 60, 16, 2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름이라는 것은 밖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1에 5인데요. 이 다음에는 단면적입니다. 8.71에 22제곱밀리미터. 8.71에 22제곱밀리터. 그 다음에 21.67kN에 50 혹은 55제곱밀리미터. 이거 원래 또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규정에서는 50 혹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시 보면 보세요. 3.43에 3.2, 3.43에 3.2, 2.3에 2.6, 8.01에 5, 그 다음에 5.26에 4, 8.01에 5, 8.71에 22.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공 전선로, 인장 강도와 단면적으로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보세요.
일단 가공전선입니다. 저압은 400V 이하와 400V 초과로 나누어집니다. 400V 이하에서는 절연전선이냐 절연전선 외냐. 그럼 보세요. 절연전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주고 절연전선이라면은 이렇게 구리가 있고요. 구리 밖에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절연전선이라면은 이걸 얘기하지만 절연전선 외라는 것은 케이블 제외니까요. 뭐를 얘기할 거예요? 뭐? 나전선이죠. 피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절연전선은 피복이 있으니까 그 강도가 더 약해도 되는 거죠. 나전선이면 똑같은 전압을 우리가 보내는데 전압을 이동시키는데 절연전선 외에 케이블이 나전선이라면은 피복이 없으니까 더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전선 일대가 어떻게 더 작는 거죠. 인장 강도가 2.3에 2.6, 2.3에 2.6입니다. 절연전선 외에는 나전선은 피복이 없으니까 구리 자체가 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3.43에 3.2가 됩니다. 2.3, 2.6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다?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경관이 15m를 넘을 때 2.3에 2.6이었죠. 그 다음에 400V 초과는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디가 더 튼튼해야 될까?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 시가지가 전선이 만약에 끊어지면은 더 인명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더 튼튼해야 됩니다. 시가지가 8.01에 5, 시가지 외는 5.26에 3입니다. 네, 뭐 지금 가공전선이니까 인입용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고압은 그래도 반갑게 어떻게 돼요? 400V 초과 시가지하고 고압이 8.01에 5로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 특고압은 8.71에 22가 됩니다. 특고압은 가공전선의 굵기 외워주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가공전선의 안전율입니다. 설계가분의 실제 할 때 케이블의 경우 이외 또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 아래 안전율 이상이 되는 이도를 시설해야 된다. 안전율이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 경동선이 연동선보다 더 튼튼하죠. 강도가 더 셉니다. 딱딱하다는 겁니다. 2점이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 2점이고 나머지 뭐 연동선이나 뭐 알루미늄선이나 이런 것들은 2.5 이상 자주 나옵니다. 가공전선의 안전율, 경동선, 내열, 동합금선 2점이 나머지 2.5.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의 이격 거리 볼게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인데 이렇게 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선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전선과 이 완철, 이거 완철이에요. 완철과 혹은 이 지지물과의 이격 거리입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과 그 지지물이나 혹은 완금류, 여기 보통 우리가 완금에서 완철로 바뀌었는데 몇몇 교정에서는 아직 완금이라고 씁니다. 완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완철이 맞지만 금속 쇠붙이 있죠. 그래서 완철, 법규에서는 아직 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사이에 이런 이격 거리는 아래에서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격 거리가 얼마야 되느냐? 당연히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보시면 특히나 자주 나오는 것이 특고압에서 가장 작은 15kV 미만은 15kV 미만이니까 0.15m. 이건 괜찮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얼마요? 가장 많이 쓰는 거 22.9kV죠. 여기에 포함되죠. 15에서 25 사이에 포함되죠. 22.9kV는 얼마? 15,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우리 공칭전압 중에서 22.9kV 다음에 뭐가 있어요? 66kV죠. 66kV가 여기입니다. 66kV는 0.4. 그 다음 공칭전압 얼마? 154kV죠. 154kV는 0.9. 그 다음에 3, 4, 5kV가 있습니다. 3, 4, 5kV는 1.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보면 15kV 미만이니까 0.15고요. 22.9kV 0.2, 0.4, 0.9. 0.2, 0.4, 0.9. 0.2, 2, 4, 3, 3, 9, 4, 4, 16.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0.15, 0.2 하고요. 2, 2, 4, 3, 3은 9, 4, 4, 16.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오게는 것 같기도 한데, 법규는 있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전선의 높이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인입선, 가공 인입선의 높이도 했었죠. 가공전선 이렇게 됩니다. 가공전선 이렇게 전주가 있고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은 뭘 묻는 거예요? 이 높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공 인입선 했을 때 하고 유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도로를 횡단할 때는 그래도 저압 고압 35kV, 160kV 이하까지 6m입니다. 철도 궤도 횡단할 때요. 전부 6.5m요. 반갑죠? 반갑고요. 횡단보도교는 저압도 3.5, 고압도 3.5, 특고압은 5가 됩니다. 그리고 35kV 초과 160kV 이하에서는 6m가 되고요. 일반 장소는 뭐라 그랬어요? 도로 횡단은 도로를 건너는 것이고, 일반 장소는 뭐다? 도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가는 전주 있죠. 그런 것들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5m인데요. 앞에서 가공 인입선 할 때 한번 그 앞으로 넘겨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때 똑같았는데 이때는 저압이 5m였습니다. 5m. 그 다음 이때가 횡단보도고 이때가 3m였어요. 이때가 얼마냐? 4m였습니다. 가공 인입선일 때.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주 나오는 것 가지고 한다면 물론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공 인입선과 가공 전선. 그럼 먼저 머릿속으로 가공 인입선은 뭐다, 가공 전선은 뭐다, 그거부터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가공 인입선, 전주에서 수용가로 가는 거. 가공 전선은 전주에서 전주로 연결되는 거. 그때 다르고요. 하지만 이런 거 6m, 6.5m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최대한 비교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수가 나왔는데 가공 인입선 할 때도 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봅니다. 지금 160km를 초과할 때 160km를 초과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6m죠. 6m. 도로 횡단할 때 6m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60km까지 6m니까 160km 초과면 6m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단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4, 5kV가 있다. 그러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단수를 구합니다. 단수는 어떻게 10km분에 V-160km, 160km가 기존이 되는 전압이죠. 160km까지 6m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전압에서 160을 빼는 겁니다. 얼마? 345 마이너스 160을 하고요. 공식에 따라서 10kg로 나누면 18.5단이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절상입니다. 반올림이 아니고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그러면 19단이에요. 19단. 그럼 3, 4, 5kg일 때의 가공전선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6m 플러스 단수가 얼마? 19단 곱하기 1단마다 0.12m 12cm씩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0.12 하면은 뭐 8.28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철도 궤도횡단이다. 철도 궤도횡단은 160km까지 6.5m죠. 160km까지 6.5m가 6.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산지는 160km까지 5m였죠. 따라서 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도로횡단은 이렇게 도로를 건너는 것이고 횡단보도 규비는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는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횡단보도 규비의 높이는 이 높이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보세요. 이렇게 가공전선이 지나가고 있고 가공지선은 뭐요? 가공지선은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나전선을 얘기하는 거죠. 나전선. 그럼 이 나전선이 가공전선보다 더 굵을 필요는 없잖아요. 더 굵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이 보세요. 가공지선인데 고압은 앞에서 가공전선의 인장공도와 단면적이 얼마였어요? 고압은 8.01에 5mm였습니다. 가공전선은요. 특고압 얼마였어요? 특고압 얼마? 8.71에 22mm였습니다. 그런데 가공지선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아요. 뭐다? 고압 가공전선은 8.01에 오지만 고압 가공지선은 이 가공지선은 5.6에서 그 한 단계 아래 거. 특고압 가공지선은 한 단계 아래 거보다 8.01에 5. 예. 혹은 단면적은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공전선, 가공지선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고압 가공전선은 8.01에 오지만 고압 가공지선은 5.6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은 8.72에 22지만 8.72에 22제곱미터지만 특고압 가공지선은 8.01에 5 혹은 8.01에 22 지름 22mm 이상의 나경동 연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입니다.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구분되어 있고요. 안전율, 목주는 1.2, 1.3, 1.5입니다. 저압의 1.2, 고압의 1.3, 특고압의 1.5고 말구지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목주 같은 경우는 보통 보기 힘드시죠? 어디 있어요? 섬지방에 가면은 섬지방에서 그 섬지방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자체적으로 공수를 해서 목주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너무 약한 전주를 설치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말구 끝부분의 지름이 0.12m, 12cm 이상 되는 것을 한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의 종류입니다. 목주는 요 조건만 만족하고요. 목주가 아니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입니다. 특과 가공전선 지지물을 사용하는 B형 철주, B형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 A형도 있는데 A형은 목주하고 동일하게 봐요. 우리가 어떤 걸 묶을 때 A형 목주 및 A형 철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형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 혹은 철탑 이렇게 나눕니다. 목주와 A형, A종, 목주와 A종, 그 다음에 B종, 철탑 이렇게 세 개로 강도를 구분합니다. 직선형은 전력공학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선로의 직선 부분이고요. 3도 이하, 수평각도 3도 이하입니다. 각도형은 직선형이 3도 이하니까 각도형은 3도 초과인데 각도형은 또 굳이 나누면 경각도, 중각도. 경각도는 3도 초과, 중각도는 20도 초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각도형은 3도 초과고요. 인류형은 전가섭선 인류하는 것. 전가섭선은 뭐예요? 지짐으로 설치되는 모든 선을 가섭선에 그런다고 했죠? 전가섭선은 인류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인류형이고요. 내장형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전선과 지짐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내장형. 그래서 이렇게 경관의 차가 큰 내장. 경관의 차가 큰 내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관의 차가 큰 내장 끝났고요. 보강형은 직선부의 보강입니다. 직선 부분의 보강형. 그 다음에 특급 전선로에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상정, 하중입니다. 하중에 적용하는데 이 하중에는 상시 상정 하중과 이상시 상정 하중이 있습니다. 이때 상시 상정 하중은 뭐냐면 전가섭선에 지지물에 가섭선 설치하죠. 이 가섭선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끊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하중이고요. 이상시 상정 하중은 전선이 끊어지는 것을 고려한 하중입니다. 네. 근데 깊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서. 보세요. 상시 상정 하중을 계산하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로의 풍압이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거나 전선로 방향으로 가해지거나 경사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요. 그때 적용하는 하중은 종류는 수직하중이 있고요. 수평횡하중, 수평종하중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이 정도 수준 나와요. 뭐냐면 상시 상정 하중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중은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더 깊이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해질 경우는 수직하중과 수평횡하중을 고려하고요. 풍압이 전선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수직하중, 수평횡, 수평종하중을 고려하고 풍압이 전선로 경사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수직하중과 수평횡하중. 그래서 수직하중은 모두 적용이 되고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수평횡, 경사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수평횡. 그 다음에 전선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또 수평횡의 수평종.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제가 깊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똑같고요. 여기만 수평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 하중은 상시 상정하고 비슷한데요. 상시 상정 하중과 비슷한데 이상시 상정 하중은 전선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와 하중과 전선로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 그러니까 경사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없죠. 각각 수직하중, 수평형하중, 수평종하중에 따라 계산해서 각 부지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지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구압 가공 전선로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입니다. 내장형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경관의 차가 큰 내장, 그러니까 지지물 간의 경관의 차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지물의 종류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죠. 목주와 A종, B종, 철탑 이렇게 목주와 A종, B종, 철탑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목주와 A종은 5기마다 지선, 보강하는 것이 5기 이하마다 지선이고 직각방향, 5기마다 지선은 직각방향, 15기마다 지선은 전선로 방향입니다. 목주와 A종은요. B종은 10기 이하마다 철주 또는 철골 콘크리트 한 기를 시설한다.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골 콘크리트 한 기를 시설한다. B종은요. 철탑은 어떻게 하느냐? 철탑은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할 때 어떻게? 10기 이하마다 장력에는 에다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동동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한다. 그래서 얘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철탑. 철탑의 내장형 등 시설 어떻게? 10기 이하마다. 10기 이하마다 철탑을 하나 더 시설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에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설치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한다. 네. 그러면 병행 가설을 줄이면 뭐가 될까? 병행 가설해서 병가입니다. 뭐냐? 그러면서 할 수 있죠. 하나의 지지물이 있는데 위쪽에는 고압이고요. 아래쪽에는 저압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위쪽에는 특고압, 아래쪽에는 고압, 위쪽에는 특고압, 아래쪽에는 저압을 시설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병행 설치 혹은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 병가는 지금 알고 계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력선, 종류가 다른 전력선 두 개를 하나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이 병행설치 병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류가 있겠죠. 보세요. 병가라 하면 저고압입니다. 저압과 고압을 병가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특고압과 아까 고압, 저압. 특고압과 고압, 특고압과 저압을 병가합니다. 근데 특고압은 병가를 할 때 100kV 이하는 병가할 수가 없거든요. 100kV 이하 특고압과 고압, 저압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5kV 이하의 특고압과 저고압의 병가가 또 다르고요. 60kV 이하일 때 특고압과 저고압의 병가가 조금 다릅니다. 규정이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저압과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병가할 때 뭐요? 당연하지만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 가공전선 아래하고 별개의 완금중에 시설한다. 즉 높은 전압을 위로 보냅니다. 무조건 높은 전압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철이에요. 완철 완금인데 이렇게 있다면 높은 전압이 위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고압, 여기가 저압이 된다. 그리고 별개의 완금류에 설치한다. 하나의 완금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가 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0.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압 가공전선에 만약에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했다. 그리고 저압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다? 0.5m입니다. 절연전선일 때. 근데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했다면 0.3m 이상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저압 가공 인선을 붕괴하기 위해서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이 완금이 저압 가공전선인데 고압 가공전선용의 완금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0.5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과 35kV 이하 특고압. 특고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특고압이 아니죠. 7000V 초과는 다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이 종류가 보통 25kV 이하가 있고요. 35kV 이하가 있고 60kV 이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0kV 이하. 뭐 이렇게 혹은 뭐 여기에 100kV 이하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특고압은 여러 가지로도 구분이 됩니다. 저압도 400V 이하가 있고요. 400V 초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특고압도 구분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35kV 이하 특고압과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특고압 가공전선, 저고압 가공전선 위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연선일 것입니다. 연선일 것이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이 있는데 경관이 50m 이하일 때는 5.6에 4입니다. 5.6에 4. 5.6에 4 들어보셨죠? 가공전선 할 때 조금 전에 하는 거 가공지선, 고압 가공지선과 똑같습니다. 50m 초과할 때는 8.01에 5. 그다음 특고압 가공지선과 똑같고 혹은 고압 가공전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저고압 가공전선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저압 가공전선 접지공사는 15미야. 접지 공사를 할 때 15미하고 접지 도체는 16입니다. 16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 저고압과 35kV 초과 100kV 미만입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한 건 35kV 이하였고요. 35kV 초과 특고압에서는 일단 이종특고 보완공사입니다. 보통 이종특고 보완공사는 우리가 제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들어보셨죠? 보통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고요.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고 보완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접근 상태가 3m 이내인 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병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3m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가를 할 때 2종 특고 보완공사에 하고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제외하고는 35kV를 넘으면 21.67에 50입니다. 우리 보통 특고압 얼마였어요? 특고압 8.71에 22였죠. 8.71kJ에 22였잖아. 특고압 가공전선. 근데 이 경우는 케이블의 경우 제외하고 21.67에 50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입니다. 뭐가 없어요? 목주가 없죠. 목주는 이렇게 시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을 시설할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kV 이상은 동일 지지물을 시설할 수 없다가 됩니다. 마번 고작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조금 전에 했었지만 고압과 저압 사이는 0.5와 0.3인데 0.5는 일반적인 경우고 0.3은 뭐였다?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0.3m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전선 중에서 지금 얘들은 똑같아요. 똑같죠? 특구압과 저고압은 특구압 35kV 이하 저압과 35kV 이하 고압은 같습니다. 35kV 초과 100kV 미만과 35kV 초과 100kV 미만의 저압과 35kV 초과 100kV 미만의 고압도 같습니다. 35kV 이하는 1.2m고요. 이것거리 1.2m. 얘는 0.5인데 1.2m고요. 그다음 특과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쓰고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면 0.5m로 감할 수가 있다. 35kV 초과면은 2m에 마찬가지로 케이블이고 가공전선이면 1m로 감할 수가 있다. 네. 병가의 기준입니다. 다만 60kV 초과 시 이격 거리는 100kV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는 뭐냐면 35kV에서 60kV까지는 2m와 1m고요. 60kV를 넘으면 60kV에서 100kV까지는 어떻게?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기본 2m잖아, 맞죠? 기본이 2m에서 단수 곱하기 0.12를 하는 겁니다. 병가의 이격 거리.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데, 일단 저고압 길이는 0.5에 0.3입니다. 35kV 이하는 얼마? 1.2에 0.5. 35kV 초과는 2에 1m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해지잖아요. 0.5인데 0.3, 1.2인데 0.5, 2m인데 1.0 이런 것이 감해지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감해지냐면 저압에서 기본은 저압 전련전선입니다. 그런데 저압에서 저압 절연전선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처럼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기본이 아니고 저압에 만약에 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처럼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요. 고압에서 기본은 절연전선인데 고압에서 만약에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러면 또 이처럼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압에서. 특고압에서도 이렇게 케이블 등을 사용하면은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0.5, 0.3이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전선에 좀 더 나은 절연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면은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는 13번 뭐다? 앞에 것과 동일합니다. 가공전선 사이의 병가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 설치가 있습니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은 이렇게 했죠. 앞에서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공전선과 이렇게 해서 전화선, 인터넷선 그런 거요. 약전류전선이라는 것은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죠. 왜냐하면 전화선에는 뭐 통신선 유도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고 약한 선입니다. 전력 공급을 목적이 아니고 전화,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설치할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용으로 가설한다 해서
보통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 병가는 전력선과 변력선, 공가는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점을 시설하는 경우 일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공가를 하던데 공용 설치를 하는데 저압과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이 있는데 일단 가공 약전류 전선끼리는 특고압이라 하더라도 35kV 이상은 안 됩니다. 병가는 100kV 이상이 안 됐었죠. 공가는 35kV 이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점을 시설하는 경우 병가를 하는 경우 일단 안전율 1.5.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하죠. 왜냐하면 전압이 높은 것을 위로 하는데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보다 전압이 높으니까 별개의 완금류의 시설을 한다. 그리고 가공전선의 접지도체 전원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의 접지도체 및 접지구가 가공전선 등의 접지도체 및 접지구가는 별개로 시설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유도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kV 이하 특고압과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문을 시설하는 경우는 일단 여기 보시면 35k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은 동일 지지문을 시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일단 여기 나오셨죠? 이정특고 보안공사 조금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정특고 보안공사가 되고요. 별개 완금제 시설하고요. 특과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21.67에 50 똑같죠? 앞에서 똑같습니다. 21.67에 50이고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과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적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죠. 이게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 저압과 가공 약전류 전선은 0.75에 0.3입니다. 0.3이면 뭘까요? 저압의 저압 절연 전선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공 약전류 전선이고 저압 가공 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 전선이나 또는 케이블입니다. 저압 절연 전선이 아니고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 전선이고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고압 또는 특고압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0.75가 아니고 0.3입니다. 고압은 2배예요. 2배. 0.75가 아니고 1.5. 고압 절연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는 1.5에 0.5가 됩니다. 특고압은 2에 0.5. 예, 그래서 그림 확인해 주시면요. 저압은 0.75, 0.3, 1.5에 0.25, 0.5, 2에 0.5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외워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용어들이나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렇게 또 벅차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복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수치를 외우는 건 문제 풀 때 넘기시고요. 지금은 내용 이해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